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그 남은 돈을 잘 굴려라. 이 말 머리로는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벌 수 있는 시간은 줄고 써야 하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돈은 모자라는 것 같고 불안감은 커집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도 쓰는 습관이 조절되지 않으면 노후 자금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거기에 남은 돈을 어떻게 굴릴지도 모른다면 은퇴 후 삶은 길고 팍팍한 어필 로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늘 고개는 끄덕였지만 예전엔 그래도 벌기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깨달았죠. 벌 때보다 쓰는 걸 줄이는 게 훨씬 힘들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줄인 돈을 은행에만 넣어 두면 물가가 나를 앞질러 버린다는 현실도요. 1. 버는 것보다 적게 쓴다는 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다. 대부분 절약이라고 하면 커피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는 것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습관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생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에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단순히 조금 덜 쓰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집, 자동차, 취미, 인간관계까지 소비 구조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죠. 그리고 이건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미리 생활 수준을 낮추고 이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기준을 몸에 익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남은 돈은 반드시 자산 배분으로 굴려야 한다. 적게 쓰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30년 이상을 버텨야 하는데 은행 예금 금리로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자산 배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식 100%나 부동산 몰빵이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해 오래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생활비 안전망 35년치 생활비를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 성장 자산물과 상승을 이겨낼 주식 ETF 인덱스 펀드. 안정 자산 채권리츠 배당주 등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투자. 이렇게 나눠야 경기 변동에 덜 흔들립니다. 또 중요한 건 은퇴 후에는 수익률 극대화보다 손실 최소화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3. 현실적인 사례 3가지. 사례 1. 생활비 구조를 바꾼 60대 부부. 박 씨 부부는 은퇴 전엔 한 달에 450만 원을 썼습니다. 외식 10번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2번. 은퇴 후 수입이 250만 원으로 줄자 처음엔 불안했지만 2년 전부터 미리 절약 훈련을 시작해 생활비를 300만 원까지 줄여놨던 덕분에 큰 충격 없이 적응했습니다. 지금은 외식 대신 집에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해외여행 대신 국내 여행을 즐기며 삶의 만족도는 그대로입니다. 사례 2. 퇴직금 전액을 은행에만 넣어둔 55세 어씨. 어씨는 퇴직 후 1억 5천만 원을 전부 예금에 넣었습니다. 매달 이자로 생활하려 했지만 금리는 2%대 물가는 4% 이상 오르면서 생활비가 매년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3년 만에 원금까지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늦게나마 주식과 채권 혼합 상품에 투자하며 다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례 3. 자산 배분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 50대 후반 B씨. B씨는 퇴직 후 자산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5년치 생활비는 CMA 계좌에, 나머지 절반은 미국 한국 주식 ETF, 나머지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 시장이 좋을 땐 주식에서 배당과 차익을, 시장이 나쁠 땐 채권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받으며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덕분에 시장 변동에도 불안해하지 않고 매달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4. 전문가 인사이트 자산 배분의 핵심. 은퇴 후 자산 배분의 핵심은 투자 기간과 인출 속도를 맞추는 겁니다. 인출률 매년 전체 자산의 34% 이상은 쓰지 않는 게 안전. 분산 투자 주식 채권 현금 비율을 나이에 맞춰 조정. 예 60세라면 주식 비중 40% 이하 권장. 현금 흐름 확보 배당임 대수익 채권 이자로 생활비 일부 충당. 또 하나 중요한 건 투자 원칙을 세우고 중간에 쉽게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은퇴 후에는 시장을 예측하려는 시도보다 안정적으로 오래 버틸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5. 결국 은퇴 준비는 습관의 문제.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남은 돈을 자산 배분한다는 건
거창한 재테크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외식 줄이는 것, 자동차를 한 단계 낮추는 것, 수입이 늘어도 생활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은퇴 후 2030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쓴 내용에 이어서 이번엔 조금 더 실전적인 정보와 숫자, 그리고 당장 적용 가능한 팁 위주로 풀어드릴게요. 말 그대로 머리로 아는 걸 손발이 움직이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1. 생활비 절감 어디서부터 줄일까? 많은 분들이 절약을 시작하면 커피값, 편의점 지출 같은 작은 금액부터 줄입니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만 진짜 파급력이 큰 건 고정비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거비 집을 소형으로 줄이거나 이자 월세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이사. 예를 들어 서울 전세 6억을 경기도 3억 전세로 옮기면 남는 3억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습니다. 교통비 차를 한 대 줄이거나 유지비가 적은 경차 하이브리드로 교체. 차량 감가와 유지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 절감 가능. 보험료 은퇴 후엔 과도한 보장성 보험보다 꼭 필요한 실손, 자동차, 화재 보험만 유지. 불필요한 종신 변액 보험 해지 시 매달 2030만 원 절약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절감은 한번 조정하면 매달 계속 효과가 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2. 자산 배분 비율은 어떻게 잡을까? 은퇴 후 자산 배분은 나이, 생활비, 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있습니다. 생활비 35년치 현금 확보.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면 최소 7,200만 1억 2천만 원은 예금 CMA, MMF 등의 보관. 주식 비중 100에서 나이를 뺀 수치 이하에 65세 주식 35% 이하. 단, 배당주나 인덱스 중심으로 변동성을 완화. 채권 대체 투자, 나머지는 채권형 펀드, 리츠, 인프라 펀드 등 현금 흐름이 나오는 상품에 투자. 여기서 함정은 주식이 오르니까 비중을 늘리자 하는 유혹입니다. 은퇴 후엔 수익률을 쫓기보다 시장 하락 때도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3. 인출 계획 숫자로 정해라. 많은 분들이 투자 비중은 고민하지만 얼마나 꺼내 쓸지는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출 계획이 없으면 예상보다 빨리 자산이 고갈됩니다. 안전 인출률 전체 자산의 34%. 총 자산이 5억 원이면 연간 1,500만 2천만 원 인출. 시장 하락기 조정.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해에는 인출액을 1,020% 줄여서 회복 시간을 확보. 현금 흐름 재투자, 배당이자, 수익 일부는 바로 쓰지 말고 재투자에 원금 방어. 이렇게 하면 2530년 이상 자산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4. 실제 적용 사례 숫자로 보는 변화. 사례 1. 은퇴 전 2년 준비한 김 부부 62세. 은퇴 전 생활비 430만 원, 준비 후 280만 원. 방법: 자녀 지원 중단, 외식 월 12회 4회, 차량 2대 1대. 결과 월 150만 원 절감, 은퇴 후에도 5년치 생활비 현금 확보. 사례 2. 위험 분산에 성공한 이씨 58세. 총 자산 6억 원. 배분 현금 1억 2천만 20%, 채권형 펀드 2억 4천만 40%, 배당 ETF 2억 4천만 40%. 결과 연간 안정적 현금 흐름 2,400만 원월 200만 원 확보, 생활비 대부분 커버. 사례 3. 인출률을 지킨 박씨 65세. 총 자산 4억 원, 연 생활비 목표 1,400만 원 3.5% 인출률. 투자 주식 30%, 채권 50%, 현금 20%. 결과 7년간 자산 유지율 95% 이상, 시장 하락기에도 생활비 충당 가능. 5. 주의해야 할 함정. 빚을 안 갚고 투자. 은퇴 후 고금리 대출을 안 갚으면 투자 수익률보다 이자 부담이 더 큽니다. 몰빵 투자, 이게 대박 난다더라는 말에 퇴직금 전액을 넣는 건 도박에 가깝습니다. 생활비 과대 추정. 은퇴하면 덜 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초기엔 여행 취미로 더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여유 있게 잡아야 합니다. 결국 은퇴 자금 관리의 본질은 생활비 구조를 줄이고
남은 돈을 리스크 분산해 오래 버티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간단합니다. 월 지출을 기록하고 줄일 수 있는 고정비를 찾기. 전체 자산을 나누고 비중을 숫자로 정하기. 인출률을 정해놓고 지키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은퇴 후 불안감이 훨씬 줄어듭니다.